네, 선생님이랑 의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0쪽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 우리가 본 애들은 단어나 문장 같은 애들은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을 묶어서 의미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의문이라고 하는 애는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고 뭐만 있는 애냐면 소리만 있는 애들이에요. 소리만. 그래서 소리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배우게 되냐?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표음주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 자체가 음을 기록한 언어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수단인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경우에 의미가 따로 없습니다. 소리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의미를 구성하는 애들은 단어나 문장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의문 부분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가 뭐 물론 이제 문장이나 단어 같은 애들을 알아야지 의문 설명을 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 부분에는 의미는 없어요.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만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소리가 어떻게 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느냐 뭐 이런 걸 따르는 게 의문이에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리단위입니다. 소리단위. 즉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는 소리는 이 소리가 달라지면 의미가 바뀌어. 근데 이 소리 자체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발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의미를 갖습니다. 얘네는 단어예요. 그랬을 때 이 단어라고 하는 애를 나눠보면 첫 번째 말은 초성의 미음, 중성의 아, 종성의 리을 들어가 있고 발이라고 하는 애는 초성의 비읍, 중성의 아, 종성의 리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네들이 의문 개념이 되고 각각의 의문은 의미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져요. 그런데 이 의문이라고 하는 애가 봤더니 미음에서 비읍으로 바뀌는 순간 말과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 단위의 의문은 바뀌면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요. 의미 구성을 해줘요. 단어의 뜻을, 말의 뜻을 구별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애들을 의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다라고 합니다. 여기 최소라고 하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의문보다 큰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애는 얘네들이 모이면 음절이 됩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애들이 커지면 음절이라고 돼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문제 3음절로 쓰세요 이러면은 3음절인지 어절인지 막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분량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은 음운이 최대 3개 모여서 음절을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3개까지 음절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거죠. 말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금 입을 말해서 한 번 움직여서 소리를 냈어요. 이런 건 1음절입니다. 그런데 미음, 아, 리을 해가지고 실제 음운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뒤에 음절 단위도 나오기 때문에 음절 단위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운은 최소 의미 변별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자, 이때 이 의문에서 종종 나오는 개념이 최소 대립상 개념입니다. 최소 대립상이 뭔지 한번 보죠.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요. 소리가 하나만 달라야 돼요. 하나의 소리만 달라야 돼요. 여기서 하나의 소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이 단 하나만 달라서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최소 대립이라고 하고요. 최소 대립상은 즉 그 하나의 의문이 달라서 의미가 변경되는 2개의 단어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발 같은 경우가 미음이 비읍으로 바뀌었더니 나머지 의문은 다 똑같은데 단어가 달라졌죠. 그치? 얘네 두 개의 단어는 우리가 최소 대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쌍을 찾아주세요. 그럼 무조건 두 단어를 다 써주셔야 돼요. 말, 발 두 개 다 써줘야 돼. 오케이? 최소 대립쌍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두 개를 다 써줘야 돼요. 최소 대립쌍 중에서 차이가 나는 하나의 소리, 즉 의미의 차이를 내는 요소를 의문이라고 한다.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왜 의문에서 다루냐면 의문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의문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걸 찾아낼 때 최소 대립을 시켜봅니다. 최소 대립상이 형성이 되면 저건 서로 다른 의문이 사용된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미음과 비읍이 달라졌구나. 얘네들이 각각 의문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면 의문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살과 쌀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두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그래서 얘 두 단어를 우리가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랬을 때 시옷과 쌍시옷 요 두 개만 다르니까 이렇게 추출하는 게 의문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 대립상 개념은 종종 물어보니까 따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죄다 최소 대립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시면 달과 딸도 최소 대립상이고요. 달과 탈도 최소 대립상이고요. 딸과 탈도 최소 대립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발, 벌, 불 같은 경우에 발이랑 벌도 최소 대립상, 발이랑 불도 최소 대립상, 얘도 최소 대립상. 그죠? 얘네들은 지금 모음, 중성의 차이로 의미가 변별되고 있고 앞서 달, 딸, 탈은 자음, 초성으로 인해 의미가 변별됩니다. 그래서 추출해보면 디귿, 쌍디귿, 티귿, 우 얘네들이 최소 대립 개념으로 추출된 얘네들을 우리가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요 말과 말 보시면 자, 발음 기호 안에 이렇게 두 개 점점 해가지고 모음을 길게 내세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게 기본이지만 장음으로 발음하세요 라는 장음 소리는 맞춤법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표기하지 않아요. 얘는 표기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글자를 쓰면 저 말이나 뒤에 말이나 똑같이 쓰죠.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 어디에만 표기가 되나요? 요거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을 쳐보시면 그거 발음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 장음이 붙은 애랑 안 붙은 애랑 의미가 달라요. 요건 사람이 하는 말을 뜻하고 얘는 뒤에 타는 말 얘기합니다. 타는 말. 그래서 모음의 길이 장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 우리나라 의문에는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걸 분절의문과 비분절의문으로 나눠놨는데 분절의문은 우리가 자음, 모음, 음소라고 하고요. 비분절의문은 장, 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의 길이는 모음의 길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음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자, 여기 소리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이 왼편에 적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소리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단어 첫 음절에서만 장음이 나타나요. 똑같은 의미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음절 이하로 소리가 내려가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현상의 눈은 장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눈하고 길게 발음을 해주는 애인데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쪽에 오른쪽 왼쪽 갖고 있는 이 눈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짧게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길게 나는 눈 같은 경우에 여긴 지금 첫 음절이니까 첫 번째 음절이니까 나요. 근데 얘가 첫눈 이래 갖고
두 번째 음절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발음은 장음 표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장음 표시 없어요. 그래서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단어 첫 음절에서만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복합어 구성에서 복합어일 때 우리가 복합어라고 하는 거 단어 형성할 때 배웠어요.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 단어들. 이 제2음절 이하에 놓인 것들은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위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첫눈, 한방눈, 거짓말, 서울말, 군밤, 찐밤, 꿀밤 해서 얘네들은 원래 죄다 길게 발음이 나는 애들인데 여기 지금 위치 보시면 다 두 번째 음절 이하에 나타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다음에 음향과 음성과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음향이라고 하는 거, 음성이라고 하는 거 개념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음향은 자음 모음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자연계의 소리나 동물 소리, 사람 입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나 기침소리 등인데 이 음향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음이 구별이 불가능하죠. 음성은 자음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분절적 소리다. 사람이 실제 말하는 물리적 소리이자 사람마다 음색 차이가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소리다. 자, 음성이랑 음은 이렇게 두 개 체크해 주세요. 음향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음향은 우리가 애초에 너네 강아지가 왈왈 짖는다고 그 의미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조금 더 나가면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그 바람 소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파악할 수 있어? 쉽지 않죠. 그런 소리들은 음향이에요. 근데 음성이나 음운이라고 하는 애들은 의미 구별을 해요. 자음 모음으로 나눠요. 근데 얘네들을 왜 나눠놨냐? 자, 음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빠롤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비문학 할 때 소실에 언어이론 관련된 작품 나오면 설명문 나오면 종종 나오는 단어예요. 음운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랑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가라는 발음을 해. 그리고 지금 너희들 수업 듣고 있는 너희들이 가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음성은 죄다 달라요. 혀의 모양, 폐에서 공기가 얼만큼 흐르는지, 입술은 얼마나 벌리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그 발음은 모두 달라. 그런데 모두 다른 발음이라고 하는 걸 글씨로 쓰세요라고 하면 죄다 가라고 씁니다. 그죠? 그럼 이런 걸 음운이라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 언어 생활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애야. 우리가 사용하는 건 죄다 음성이에요. 음성. 오케이?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는 관념적 소리예요. 내가 가 발음을 한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내 가 발음을 듣고 이렇게 적으면 걔는 내 음성을 듣고 음운 체계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은 사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음성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발음을 하는구나 해서 음운으로 형성시켜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음운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관념적인 소리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음가로 생각하는 추상적이고 공통적인 소리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음성과 음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실제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건 음운 개념적인 체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옆에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장음으로 발음되는 애들 암기해야 되는 것들 나와 있어요. 저거는 체크해 두세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음절 해서 선생님 아까 음운보다 한 단계 큰 단위가 음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음절은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져요.
음운이 한 개 있을 때 음절이 형성되거나 두 개 있을 때 음절이 형성되거나 세 개 있을 때 음절이 형성되거나 최소의 발음 단위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음운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소리 단위라 그랬어. 소리 단위. 최소의 소리 단위랑 최소의 발음 단위는 다른 말이야. 오케이? 음운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아 하고. 그치? 그랬을 때 얘는 음운이 하나이자 발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나요. 그래서 얘는 음운도 되고 음절도 됩니다. 근데 가 이런 경우는 최소 발음 단위인 음절은 하나예요. 가 한 번에 발음했으니까. 근데 음운이라고 하는 건 소리 단위이기 때문에 아랑 가랑 소리가 다르죠. 아, 가. 소리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음운으로 따지면 음운은 기역이랑 아로 나뉘는 거지. 그래서 최소의 발음 단위랑 최소의 소리 단위 잘 기억해서 구분해 주세요. 문제에서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절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랬어. 자,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 요 예시에서 음절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자, 1번, 2번. 2번 쓰는 거야, 2번. 문제 풀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2학년 내신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음절을 쓰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음음 변동이 일어난 발음을 갖다 쓰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첫눈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요건 이렇게 썼지만 발음은 이렇게 나죠. 첫눈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쵸? 이때 음절을 쓰세요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 써줘야 된다고. 얘가 아니고. 알겠지? 예. 그래서 포인트들 중요하게 잘 잡으세요. 그래서 음절은 발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음절도 소리 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이나 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음절이 하나인데 형태소도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과 발은 음절도 하나고 형태소도 하나인 경우. 학문 같은 경우는 음절은 두 개인데 형태소 같은 경우는 얘도 한자어라서 형태소 두 개네요. 그 음절은 두 개인데 형태소가 하나인 경우 있어. 사과 이런 단어들. 사과나무 할 때 사과는 음절은 두 개지만 형태소는 하나예요. 오케이? 그래서 국어 음절 구조 봅시다.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나라 음운 중에 모음, 중성으로 단독적으로 구성돼서 형성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초성에 이응자가 와 있는데 초성의 이응자는 음운이 아닙니다. 음운은 발음이고 소리 단위라 그랬어. 아, 야, 의라고 하면 얘나 얘도 아, 야, 의예요.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음운 아니에요. 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성과 중성으로 자, 초성에 자음 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된소리 애들이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하나 못 빠졌니? 쌍시오.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음운 하나짜리예요. 음운 하나짜리예요.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으로 돼 있다. 자, 초성에 이응자 와 있죠? 이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와 종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종성의 이응은 음운 맞아요. 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건 요 네 가지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자, 보시면 그래서 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음운 하나만 가지고 음절 형성이 되는 애. 자음이라고 하는 애는 하나만 가지고 음절 형성 불가능한 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는 건 홀로 소리 낼 수 있는 홀소리라 그러고 자음은 혼자 못 써요. 다른 애랑 닿아야 소리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닷소리라 그래요. 호소리, 닷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운 체계 나오는데 음운 체계에서 이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이렇게 나타나요. 자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국어 자음은 총 19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요 된소리 5개도 음운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음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어 있죠? 리을 기억. 읽다 할 때, 책을 읽다 할 때 이런 리을 기억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자음이 오게 되는 애들은 자음이 두 개예요. 자음 두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된 소리 애들은 음운이 하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 화병병서자 애들은 음운이 두 개자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할 때도 배울 거지만 쌍 디귿이 디귿으로 바뀌면 교체고요.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면 탈락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기본적인 자음 14개랑 된소리 5개는 외우고 있죠. 요거는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자음이라고 하는 요 19개의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위치, 그리고 하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좋은 방법에서 소리의 세기가 나뉘어지고 좋은 방법보다 큰 게 성대 울림이긴 한데 좋은 방법에서 이게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나뉘어주고. 그래서 보시면 좋음 위치와 좋음 방법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좋음 위치, 좋음 방법. 자,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좋음 위치랑 좋음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디귿이라고 하는 음운이 이를 만나면서 국외음화가 돼서 지읒이 됐대.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도 갔고 여기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도 갔지. 그치?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면 우리는 저걸 좋은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좋은 위치가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국외음화라고 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모두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에요.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좋은 방법이 틀렸다라고 달라졌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그 좋은 위치가 바뀐 거지. 그치?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기억이 이응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좋은 방법이 달라진 거지.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쪽 기준 잘 외워두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거 물어볼 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운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 문제 종종 나옵니다. 자, 보시면 조음되는 위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소리가 폐에서부터 나올 때 방해하는 애들이에요. 방해. 자음은 소리를 홀로 못 냅니다. 방해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받아서 멈추거나 방해를 받아서 흘러나오거나. 방해가 있다 그러면 자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스 같은 경우는요. 하면 막지 않아. 완전히 다 막아서 공기를 차단시키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음이라 그러냐면 방해를 하거든.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요. 아 할 때랑 스 할 때랑은 아 할 때랑 사 할 때랑은 혓바닥이 위로 살짝 올라왔다 내려와요. 사 하게 되면 아보다. 그래서 중간에 공기가 흘러나오는 통로를 좁혀줘요. 즉 방해하는 방해물이 완전히 닿든 완전히 닿지 않든 방해를 했다 그럼 걔는 자음이야. 오케이? 방해를 받았다 그럼 자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방해를 하는 위치가 입술이 두 개가 꾹 닫히면 입술 두 개를 꾹 닫으면 공기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혓바닥이 중요해요. 혓바닥이 잇몸에 가서 닿으면 공기 흐름 멈춥니다. 혓바닥이 센 입천장 위에 가서 닿으면 공기 흐름 멈추고요. 혓바닥이 뒤에 말랑말랑한 입천장에 닿아도 공기 흐름 멈춰요. 자, 목청소리 후음은 성대가 막습니다. 성대가 움직여서요. 오케이? 그래서 입술부터 성대까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쭉 순서대로. 그 다음에 소리가 막혀서 뒤에 모음이랑 만나면서요. 파열음은 팍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즉 파열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됐다 모음을 만나는 순간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파차름이라고 하는 애는요, 막혔어요. 막혔다가 모음을 만날 때 팍 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도 방해를 쭉 받아서 공기의 흐름이 좁은 상태에서 공기가 진동하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마차름은 막지 않아요. 좁힐 뿐이에요. 좁혀요. 통로를 좁혀놔요. 이게 마차름이에요. 마차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음이라고 하죠. 왜? 마차름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공기가 흘러나올 때 방해를 받는다고 본 거야. 막았다가 크게 터뜨리냐? 그 얘는 일종의 그거지. 막는 것까지만 방해한다면 그 다음 모음 나오면 네 알아서 해라 던지는 애고, 파차름은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번에 모음이 와도 통로를 계속 좁게 만들어주는 애고, 마차름은 통로가 좁아져서 발음이 공기가 흘러나올 때 조금 힘겹게 나오게 하는 애고요. 그래서 뭐 요 표 그대로 잘 외워두시고, 보시면 자음에 안 울림 소리 나와 있고 울림 소리 기준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음운 중에 울림 소리를 쓰세요 이러면 요 네 가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울림 소리 찾아 쓰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모음도 써줘야 돼. 그래서 종종 울림 소리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때요, 뭐 예를 들어서 얄리 뭐 이런 얄리 알라숑 여기서 울림 소리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리을 이렇게만 써놓는 경우 있어요. 그거 아니야. 뭐도 찾아줘야 돼? 모음. 우리나라 모음은 다 울림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 그러면 야, 리을, 이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 야는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과 아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은 4개짜리로 찾아주셔야 돼요. 이따 저거 모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외우는 방법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렇게 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다, 가자, 서해 뭐 이렇게 외우더라고. 바다, 가자, 서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중요한 건 요 라인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같은 라인에. 오케이? 라인을 잘 맞춰주시고, 이거 지금까지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 되고, 잊어버린 친구들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예사소리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사소리 파열음은 무엇이냐? 얘네입니다. 예사소리고 파열음이에요. 오케이? 예사소리 파열음 어쩌고저쩌고 기억은 뭐 비음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이 바뀐다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뭐 혹은 음운 변동을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사소리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면 좋은 방법이 바뀐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비음화 애들 얘기 설명해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사소리 파열음 애들이 비음을 만나면 얘네들의 좋은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 잘 알아두셔야 돼. 기준별로. 그래서 예사소리 파열음은 뭐뭐뭔지, 그치? 예사소리 파차름은 뭐고 예사소리 마차름은 무엇인지. 오케이? 그래서 저 표 잘 외워주시고, 옆에 보시면 좋은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 좋은 위치가 변하는 음운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좋은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라인에 있는 얘네들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애들이에요. 음절 끝소리도 그렇고. 근데 좋은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가 바뀌는 애들을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하죠.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디귿이라고 하는 애가 이를 만나면서 지읒으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위치도 바뀌고요. 좋은 방법도 바뀝니다. 그래서 구개음화를 설명해보면 예사소리 파열음 디귿이 이를 만나서 예사소리 파차름 지읒으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동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자유자재로 바꿔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바뀌는 거 비음화, 유음화 있고요. 좋은 위치 바뀌는 거 구개음화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 좋음 소리를 완전히 막는지, 방해해서 통로만 좁히는지, 막은 다음에도 계속 통로를 좁혀서 방해하는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자, 비음, 유음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기가 입에서 막았어. 입에서 혓바닥을 움직여서 막았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얘들아,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코도 있고 입도 있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공기는 콧구멍으로도 나오고 입구멍으로도 나와요. 그랬을 때 입에서 분명히 막았는데 코로 올라가서 나오는 소리들이 비음이야. 그래서 얘는 통로를 막아서 장애를 줬어 분명히. 그런데 얘가 콧구멍으로 나가버리는 소리들이에요. 유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방해를 했어요. 나오지 말라고 혓바닥으로 막았단 말이야. 근데 막았는데 볼과 혓바닥 사이의 그 좁은 공간으로 공기가 흘러서 나오게 되는 애들이 유음이에요. 저거 자 기역 디귿 비읍 딱 보면 파열음, 지읒, 파찰음, 시옷, 히읗, 마찰음, 니은, 미음, 이응, 비음, 리을이 유음 요거 기억날 수 있게 외워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파열음이 뭐야? 여러분 기역 디귿 비읍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건 기본자 예사소리 애들 얘기해요. 예사소리. 파열음 된소리 얘기하세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오케이? 파찰음 된소리는 쌍지읒 들어가 있겠지. 마찰음 된소리는 쌍시옷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 따른 거 양순음해서 이 양자는 둘 양자야. 둘. 순, 입술, 숨자. 그래서 입술은 얘들아 윗입술, 아랫입술 항상 두 개 있어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있어야지 두 개를 꽉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음은 입술을 꽉 닫아서 소리를 막는 애. 치조음이라고 하는 건 이랑 잇몸이란 뜻이에요. 이랑 잇몸. 혓바닥을 이랑 잇몸에 갖다 붙여서 소리를 막는 애입니다. 경구개에서 이 구는 입구자, 개는 덮을 개자예요. 입을 덮고 있는 것 입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은 딱딱하다 해서 딱딱한 입천장 소리. 여는 열이다 해서 여린 입천장 소리. 그래서 후음은 목구멍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순음의 대표적인 애는 비읍. 그죠?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입술 소리이자 얘는 파열음 예사 소리. 얘는 파열음 된 소리. 얘는 파열음 거센 소리. 얘는 비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치조음이라고 하는 애들. 자, 얘도 파열음. 예사소리, 파열음 된 소리, 파열음 거센 소리.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는 마찰음이었어요. 마찰음 예사소리, 마찰음 된 소리. 비음, 유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방해하는 위치가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파열음인지 마찰음인지 파찰음인지 비음인지 유음인지 종류들이 쭉 나뉘어지게 돼요. 이렇게 쭉 있어요. 나머지 애들도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모음책에 가서 보죠. 모음은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모음 10개로 보고요. 이중모음 11개로 봐요. 자, 단모음은 음운의 개수 1개입니다. 이중모음은 음운의 개수 2개예요. 이중모음은 저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모음, 단모음 나뉘어서 2개예요. 2개 이상입니다. 3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반모음이 나오고 단모음이 나오고 여기 또다시 반모음이 결합돼서 나타난 이중모음도 있어요. 사실 이건 이중모음이 아니라 삼중모음이지 저렇게 되면. 그지? 그래서 단모음은 음운 개수 하나지만 이중모음은 2개 이상으로 본다. 반모음의 개수까지 나눠서 세줘야 된다. 자, 국어의 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고 얘네들은 죄다 울림소리입니다. 죄다 울림소리예요. 얘네들은 모두 울림소리입니다.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단모음은 음운이 하나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발음 기관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 기관이 유지돼요. 그런데 이중모음은 모음의 개수가 사실 음운의 개수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발음 기관이 바뀌어요. 발음 기관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같은 경우는 아 해서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로 소리가 나고요. 뒤에는 아로 소리 나요. 그래서 야 하게 되면 야를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뒤에는 이 소리랑 구별이 안 됩니다. 아랑 야랑 그치? 뒷부분 소리가 같아요. 요런 애들이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입술이라던가 발음기관의 형태가 달라지는 애들이다. 자 보시면 단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 자 여기에 기준은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혀의 앞뒤라고 하는 건 혀의 최고점이 어딨냐는 거예요. 혀의 모양이 이렇게 들려서 앞부분이 올라가느냐, 혀의 모양이 뒷부분이 부풀어서 여기가 올라가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같은 경우는 혓바닥이요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 하면 혀 뿌리 부분이야. 여기가 뿌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서 이 이렇게 돼요. 근데 같은 경우는 뒤에가 이렇게 돼서 혓바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게 되면 이게 뿌리 부분이에요. 발음해보세요. 이 하게 되면 뿌리 부분에서 이 해서 혓바닥이 이렇게 돼요. 이 하면. 그런데 후설모음인 같은 경우는 뒤에가 해서 혓바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설모음은 앞부분이 올라가고요. 후설모음은 뒤에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들아 혀는 위로 올린다라 그러면 혓바닥이 얇은 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밑에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야. 밑에 붙어있던 혀가 위로 올릴 때 부풀어요.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올라가요. 오케이? 혓바닥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부풀어서 올라가는 거야. 모양도 그렇게 형성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입술의 모양은 평평한 입술, 둥근 입술, 평평한 입술, 둥근 입술. 혀의 높낮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혀의 높낮이는 다른 말로 입의 크기랑도 같습니다. 자 보세요. 고모음 같은 경우는 혀의 높이가 높아.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은 닫혀져 있어야 돼. 구성상. 그래서 이런 건 닫힐 패자 써서 폐모음이라고 합니다. 혀의 높이가 낮으려면요. 입 안의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저모음은 열릴 개자를 써서 개모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모음은 그 중간이라서요. 반개모음 혹은 반폐모음이라고도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혓바닥의 위치가 점점 내려오게 되는데 혀의 위치가 내려오려면 입안의 공간이 점점 여기가 입술이라고 생각해봐. 윗입술 아랫입술이야. 이때 이 아랫입술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야지 혓바닥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공간이 작으면 혓바닥은 이렇게만 있지. 근데 윗입술이 있고 아랫입술이 크면 혓바닥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지. 아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혓바닥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이거 외우는 방식도 있죠. 키위 제외해, 뭐 금붕어 좋아, 뭐 이렇게.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뭐 이렇게도 외우고, 그치? 그래서 저것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고모음, 폐모음이라고도 하고, 중모음, 저모음, 개모음이라고도 하고, 입을 조금 열면 혀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중간 부분이 중모음, 입술 모양이 평평하고 동그랗고, 그래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 자 보시면 이 얘가 지금 보면 이랑 위랑 다른 점은 둘 다 전설모음이고 고모음이지, 그지? 애랑 왜랑 다른 점도 둘 다 전설이고
중모음이야. 뭐만 다르냐면 얘네는 입술 모양만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위와 외를 이중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으로 잘 발음을 하고 싶으시면 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으면서 입술만 동그랗게 만들면 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이 발음이야. 발음이 조금 낯설어요. 요즘 이 발음을 잘 단모음으로 발음을 안 해서 그래 학생들이. 위라고 발음을 많이 하죠. 위 이렇게. 근데 실제 얘 발음은 입술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입술만 동그랗게 바꿔야 돼. 위 이렇게. 뒤에 펼치시면 안 돼요. 위 하고 펼치면 안 돼. 위 이렇게 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에에서 입술만 모으셔야 돼요. 에 이렇게 해줘야 돼. 요 발음이 나야 돼요. 왜 이렇게 해서 입술을 팍 벌리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 전설모음은 아까 얘기했죠.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한 거, 후설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위치한 거. 자,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모음이다. 자, 이중모음 아시려면 반모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반모음은 반만 모음이란 뜻이죠. 원래 모음은 홀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독립적인 소리입니다. 자기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모음은 이런 모음의 특징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적으로 혼자 못 써요. 마치 조사 같은 애야. 우리가 조사도 단어지만 홀로 못 쓰지. 붙어서 쓰지. 그런 애야. 얘 모음이지만 혼자 못 써. 그래서 반만 모음이다. 그래서 혼자서는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모음이다. 단모음과 달리 온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아주 짧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이중모음에서는 우리가 J랑 W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식 표현은요. E에다 반모음 요 위에 이렇게 생긴 체크 표시해 주는 거예요. W는 O랑 우에다가 각각 얘 반모음이에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붙으면 얘는 독립적으로 못 쓴다는 소리예요. 반달표를 사용해서 이나 오, 우로 표시한다. 그래서 야,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가 각각 아나, 앞에 붙었어요. 앞에. 와나, 워도요. 아나, 앞에 붙었습니다. 이것처럼 반모음이 앞에 붙는 애들이 있고요. 뒤에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따로 나눠줍니다. 자,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자음의 특성과 유사해서요. 쟤를 반자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자음은 혼자 발음 안 되죠. 모음과 붙어야지만 발음이 되죠.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모음이 된다. 자,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대부분 차이가 있지만 고등문법에서 그냥 두 개의 음소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희 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쯤 되면 두 개의 음소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등문법에서는 하나의 음소로 봅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 한번 해두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랬지. 시작하는 애들은 앞에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 입니다. 이야. 이여. 이렇게 되는 애들. 그럼 얘는 이요. 이유.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얘네들 같은 경우가 세 개로 만들어지네요. 반모음 2에 아에 반모음 2가 뒤에 또 붙은 거야. 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야에 예 해가지고 이렇게 붙은 거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얘도 세 개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반모음 2로 시작은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는 의가 먼저 온 건지 이가 먼저 온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의에
반모음 이가 붙었는지, 혹은 아니면 이라고 하는 말 앞에 으 발음이 나는 형태의 반모음이 실제 있어서 생겼는지. 이게 반모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의문 체계에서 완벽하게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외국에 있는 음성 체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요. 의이라고 하는 건 아직 타국에서 가져온 개념에 집어넣지 못한 애예요. 쟤는 왜 어떻게 구성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먼저 왔냐? 의가 먼저 오고 이가 붙은 거냐? 이 앞에 의가 붙은 거냐?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라고 해서 일단은 의 뒤에 반모음 이가 붙은 형태로 봐요. 그 다음에 반모음 오나 우로 시작하는 애들 같은 경우 얘는 반모음 오에 아 붙은 겁니다. 얘는 반모음 오에 아가 붙고요. 뒤에 반모음 이가 붙은 거예요. 원은 반모음 오우 계열에 어가 붙은 거고 얘는 반모음 오에 어가 붙고 뒤에 반모음 이가 붙은 거예요. 여기 밑에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자음 19개였던 거 봤고요. 모음은 21개로 한다. 그래서 10개는 단모음, 11개는 이중모음. 그래서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자, 여기 중요한 말 있어요. 왜와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선생님, 그래서 왜나 위 아까 발음해줄 때 이나 에에서 입술만 동그랗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 모양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요즘. 얘네들은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왜, 위 해서 입술이 끝에가 찢어져요. 왜, 위 해서. 얘네는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죠? 자, 그때 보시면 이중모음은 이중모음대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쩌처는 저쩌처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어떨 때? 용언일 때. 용언일 때. 가져, 다쳐, 쪄 하면 가지다, 다치다, 찌다 용언이지. 그치? 용언일 때 저쩌처가 나오면 얘네들은 뭘로 발음해준다? 단모음으로 발음해준다. 얘와 리에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얘네 말고 다른 애들 개 얘네들은 그냥 에로 도 발음해줘요. 자, 뭐뭐 도 발음한다 그러면 허용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개집 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개집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계시다 해서 이중모음 계시다 단모음. 그래서 얘와 리에는 리에 해가지고 뒤에 다 해줘야 돼. 뒤에 요거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줘야 돼요. 레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얘네 둘을 뺀 나머지 애들은 단모음으로도 발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의의 발음, 발음. 자, 얘는요. 자음을 초성으로 갖고 있으면 이로 발음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희망.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첫 소리에 자음 들어가 있지. 그치? 저거를 흐이망 이렇게 읽는 사람 있어? 없죠. 이렇게 들어가면 희로 읽습니다. 희망. 일일이, 문이, 씨어, 그치? 링큼, 띄어쓰기 이렇게 되는 거야. 띄어쓰기 발음 열심히 한다고 뜨이어쓰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예요. 그러면 어떨 때만 의의가 살아나냐? 초성에 이렇게 올 때. 의사 같은 애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어 첫 음절 이외의 의의는 이로 쓴다. 자, 이 의의도 중요해요. 첫 음절이 아니면 주의 이렇게 되면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되고.
근데 의사는 이사라고 하면 안 돼요. 의사 첫 음절에 오는 건 의 다 발음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의는 애로도 허용한다. 우리 애 이거 조사 그치? 관형격 조사죠.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협의 해놨습니다. 이거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 이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허용. 강의애 해서 요거는 관형격 조사 의입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애로 발음해도 허용.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요 옆에 이중모음 예에 관련한 발음. 예래는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한다. 얘네 이외에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자, 그 다음에 니, 티, 히와 같이 초성자 뒤에 의가 표시된 얘들은 반드시 단모음 이로만 발음한다. 이가 허용이 아니라 이가 원칙이야, 얘네들은. 이중모음 의 같은 경우에 첫 음절이면 무조건 의. 이사 안 됩니다. 첫 음절 때는 이로 발음 불가능해요. 근데 첫 음절 이외에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면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해도 허용해줍니다. 관형격 조사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입니다. 민주주의의 의하며 민주주의 의 이랬지. 민주주의는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의니까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 민주주의의 했어요. 얘는 관형격 조사죠. 그러니까 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애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 의 해놨습니다. 의의 앞 글자는 초성이죠. 아니 초성이래. 첫 음절이죠. 그러니까 얘는 의로만 발음됩니다. 근데 이 뒤에는 두 번째 음절 이하죠. 그러니까 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이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읽어야 되지만 허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는 것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쉬는 시간 10분 쉬고요. 그 뒤에 음운 변동 보도록 할게요.